안녕하십니까. 하나시아 위클리 뉴스 최유경입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의 큰 명절인 송크란을 맞이하여 주태국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태국 사회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복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복 입기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주태국 한국문화원에서는 한복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복의 미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복 세미나, 한복 입기 체험 활동, 규방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가 초청돼 K-팝 공연을 펼치는 등 뜻깊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이번 한복 행사는 대중적인 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의복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태국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월 8일 수쿰비 프라자에서는 질 좋은 한국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한국 상품 특가전이 열렸습니다. 4월 28일 본격적인 한인타운 주말시장 개장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특가전에 참가한 업체는 태국 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후라이팬부터 뷰티 제품, 신발, 먹거리까지 다양하게 참가했습니다. 특가전이 열린 수쿰비 프라자는 방콕의 중심가인 아속에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동시에 재택교민사회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번 특가전에는 교민뿐만 아니라 태국인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4월 28일에는 한국의 유명 상품을 교민과 태국인들에게 알리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뿐만 아니라 태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상품을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한인타운 주말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주말시장 기념식은 태국의 가장 큰 축제인 송크란 연휴가 끝나고 그 열기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상가번영회는 다양한 한국 음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콕의 명소로 재도약하는 한인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한인타운 주말시장은 앞으로 매주 금, 토, 일 3일간 수쿰비 프라자에서 각 업체 부스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주말시장은 한국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재태국 교민뿐만 아니라 태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태국의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식중독뿐만 아니라 음식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국의 4월은 여름철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우기에 들어갑니다. 고온다습한 태국의 기후 특성상 음식물이 상하기 쉽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 측은 다양한 검사 등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국 농업부 추티마 차관은 올해 농업부가 30억 바트 예산을 들여 13만 가지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함유된 유해 화학 물질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농업부는 생산지부터 관광지 소재 식당까지 검사할 예정이며 돼지고기, 닭고기, 토마토, 수박 등 국민들이 자주 먹는 음식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커피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고 알리며 커피는 보관 과정에 습도가 많거나 커피를 탈 때 물에 젖은 숟가락으로 커피 가루를 떠내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소비자보호원에 말린 구라미에서 DDT 살충제와 포르말린이 검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파는 말린 구라미를 검사한 결과 DDT 살충제와 포르말린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판매자부터 생산자까지 모두 검사 중이라고 전하며 구라미 가공 과정에서 DDT 살충제와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태국 정부 측은 여름철 식중독이 주로 음식물과 물을 통해 감염된다고 전하며 예방 조치로 위생이 양호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할 것과 수돗물은 반드시 끓여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생이 불확실한 음식과 물은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주변 환경 청결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감염 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성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질병 예방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송크란 기간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태국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수가 늘면서 해외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 도난, 파손, 손해배상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통 가입비는 기간과 연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20, 30대 기준 하루 평균 5,000원대, 40, 50대 기준 하루 평균 7,000원대로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용해 가입할 때 필요 서류로 본인 증명을 위한 여권, 핸드폰 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여행하는 국가, 여행 일정 등의 여행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가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크게 기본적으로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그리고 해외에서 타인의 신체 혹은 재물 등의 손해를 끼쳐 배상한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사마다 내거는 보상이 있는데 본인이 여행하는 지역,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원하는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보험료는 보장 항목이 많고 보상 한도가 높을수록 비싸집니다. 치료 처방과 관련된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 차트 사본을 챙겨두면 보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익스트림 스포츠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분실 시에는 도난 신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배상 책임을 청구할 땐 수리비용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물건당 최대 보상 금액과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가입할 때 보장 범위와 기간 등 보장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국 최고 명문대학인 왕립 쭈라롱콘 대학교에 내년부터 학부생을 위한 한국어 전공 과정이 생깁니다. 쭈라롱콘 대학교는 개교 100주년 한국축제 기념 행사에서 이 같은 개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쭈라롱콘 대학교 측은 개교 100주년 및 한국어과 부전공 개설 10주년을 맞아 2018학년부터 학부생을 위한 한국어 전공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쓰일 교재는 처음으로 직접 개발한 한국어 교과서 쭈라 한국어 1로 내년 정식 출판 계획을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대학총장협의회가 한국어를 201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이후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 태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경시대회에도 한국어 종목이 생겼습니다. 주태국 한국교육원 윤소영 원장에 따르면 태국 최고 대학인 쭈라롱콘대에 한국어 전공이 생기면 한국어를 채택하는 고등학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쭈라롱콘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 개설 계획으로 태국의 일선 학교까지 한국어 입지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경 치앙라이주 맷잔 경찰서에 해당 지역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관광버스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부상자 한국인 17명과 태국인 1명은 맷잔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부상자 중 정모 씨와 신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모 씨는 목뼈와 갈비뼈가 부러졌고 뼈에 구멍이 나 치앙라이 뿌라착 누크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신모 씨는 폐에 구멍이 나서 수술을 위해 치앙마이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기사 타농 씨는 한국인 관광객을 태워 치앙마이주에서 출발하여 치앙라이주 메사이군으로 가던 버스가 커브길에서 교통섬에 부딪혀 전복됐으며 구조대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버스 창문을 부수고 부상자들을 맷잔 병원으로 옮겨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일자리를 준다거나 성형수술 관광을 해준다며 태국 여성을 한국에 들어오도록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 6명은 2016년 11월부터 울산 한 오피스텔에 태국인 여성 7명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받은 돈 3,10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태국 여성들은 감금당한 상태에서 하루에 3회에서 6회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에 속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범행은 감금당한 여성이 태국인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태국에서 여성을 모집한 태국인 브로커 2명을 붙잡기 위해 태국과 국제공조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